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웃지 못할 희극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웃지 못할 희극과 같은 코미디와 같은 사건이지만 이것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또 김정은은 이미 계획되고 준비된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는 김여정이 왜 김여정일까? 왜 김여정을 하필 김여정을 시켜서 문재인을 비난하고 그것도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했을까? 전웅아, 바보, 겁먹은 개. 정말 이건 아무리 청와대가 바보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국민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우리 국격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망동 같은 언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던 김여정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과 같은 레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입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동생을 내세워서 그것도 최고 실세인 김여정을 내세워서 자기를 대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어제 김여정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청와대의 주인이라는 자들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정말 전웅하다. 바보스럽다.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의 주인이라는 자들이. 누가 주인입니까? 문재인이죠. 바로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3일날 밤입니다. 그것도 낮도 아니고. 그런데 4일날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친서라고 합니다. 물론 친서라고 해서 예전에 김여정이 가져왔던 것처럼 가져오지 않고 아마 팩스나 아니면 판문점을 통해서 전달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마 팩스로 전달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친서라는 명목으로 편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여정이 말했던 것과는 정상반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해 주고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언제 김정은 독재자가 서울 불바다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를 향해서 수만 발의 방사포와 장거리포, 포사격 훈련을 직접 지도했는데 그 장거리포와 장사포들은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겨냥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미국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에는 찍찍소리도 못하면서 오직 단거리 미사일, 우리를 허리를 끊을 수 있는 240km, 400km, 그리고 제주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바로 600km까지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발사해 봤습니다. 또 엊그제 군사 방사포 부대를 방문해서 훈련지를 직접 했고 김정은이 지휘하에 신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서울과 우리 국토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 독재자가 우리 국민들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녹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김정은은 도대체 왜 몇 시간도 안 돼서 자기 여동생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힐난하고 그것도 입에 담지 못할 언사로 힐난하고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진다느니 건강이 지켜지길 바란다느니 남녘 동포들의 건강이 소중히 지켜주길 바란다느니 이런 녹두리를 할까요? 여러분, 이건 녹두리가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로 김여정이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낸 것은 그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 주는 경고입니다.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을 가졌고 북한을 말합니다. 우리 북한은 핵을 이미 보유했고 우리는 핵보유국으로서 전 세계에 성명을 발표했다. 핵보유국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도죠. 그리고 우리는 정정당당히 우리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나만의 주제넘게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쏘든 단거리 미사일을 쏘든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든 남조선 당신들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김여정이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여정이 3월 3일 날 밤에 막말 언사를 쏟아내고 그리고 그 몇 시간 안 돼서 4일 날
바로 아마 재밤중이 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친서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녘동포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길 바란다. 그럼 이것이 즉흥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랍니다. 이 제가 두 번째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면 김정은은 이미 준비되고 계획된 대로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여정은 바로 김정은과 같은 레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여정이 이야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군사훈련은 자의적 조치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핵보유국은 우리의 주권이지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고 강경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주제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못을 박아놓고 또 김정은입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이번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또 우리 남녘동포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얼핏 보면 저자들이 조금 미치지 않았냐.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한 막말을 쏟아내고 오늘은 아주 친근하게 친서를 보내고 문재인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는 그런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김정은이 이거 보낸 것은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완벽하게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정면 돌파라는 것은 그냥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자력갱생의 간거분투 혁명 정신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면 돌파는 미국에서 난 정면 돌파는 핵 보유국으로서 자기들이 자의적 조치,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또 핵 보유국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한 SLBM과 같은 이런 신형 미사일들을 자기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서 이제는 미국과 맞서서 정면으로 맞서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정면 돌파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은 유엔 제재를 통한 또 이번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북한 주민들과 그리고 군대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쏟아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국가 전망이 위기에 달렸다고 자기가 직접 말할 정도로 지금 북한은 심각합니다. 그러면 김여정이 이야기하고 왜 갑자기 돌변해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북한은 모든 전투준비 태세를 다 갖춰놓고 김정은은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약 100여 개 나라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시키고 또 14일간 강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경제 때문에 해외에 출장 가는 사람들도 갈 수가 없게 되고 또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1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격리된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추락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군사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에 김정은의 무서운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군부대, 군정별, 육해공군 군정별 군사훈련을 직접 지휘한 것은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을 때 이것이 전면전으로 퍼지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 훈련을 지휘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수천 명의 6천여 명이 되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감염자, 확진자로 병을 앓고 있고 이제 또 언제 이것이 종식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북한의 국지전이라든가 군사적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김정은의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이 강하게 호통을 치고 자의적 조치, 자기들이 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이나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말을 던져놓고 그리고 청와대는 당시 멘붕 상태에 빠졌고 안보리를 소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청와대나 우리 국방부에 이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군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군이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가야 되고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강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한반도는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이 친서 한마디에 지금 호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마치도 구세주나 만난 것처럼 바로 문재인은 답장을 보내서 남북 보건 협력도 함께 하자느니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니 김정은이 노림수에 바로 빠져들었습니다. 김정은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을 대비해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항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되지만 김정은의 이 친서 한마디에 우리는 지금 무장해제 당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김정은이 노린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것. 우리가 마치도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위장 전술을 쓰고 거기에 이 정부나 청와대가 놀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가 노리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이 청와대나 또 우리 정부나 우리 국군과 우리 국민에게 김정은이 던졌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또 그 부하들은 고위층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이 최룡해나 김용철이나 최선이나 김계관 같은 이 엘리트 계층들을 총동원하여 삶은 소대가리 미친 개 철부지 어린아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에는 미친 늑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정부와 문재인에게 엄청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미국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을 연이어 발사 실험했습니다. 그때도 국방부나 청와대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전긍긍만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짓밟히면서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북한에 철도를 해주고 도로를 건설해주고 관광객을 보내주고 여기에만 골몰해 왔습니다. 이미 김정은은 문재인의 약점, 청와대의 약점, 우리 국방부의 약점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서 한마디 1년 동안 그렇게 맹폭격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맹폭격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친서에 청와대가 무너지고 우리 정부가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고 보면 머지않아 김정은이 노림수가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의 음모이고 김정은의 전략입니다. 이제 김정은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립무원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을 김정은이 과연 그냥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만에 하나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든지 아니면 군사적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과연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 장병들을 우리에게 파견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김정은의 친서를 청와대가 받았다고 그리고 호둥지둥되면서 또 답장을 바로 보내는 걸 보면서 등골이 오싹한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호둥지둥 놀아대지 말고 왜 김여정이 청와대를 맹비난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김정은이 친서를 보냈는지 유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호둥지둥 하지 말고 남북관계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을 도와준다든지 철도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개성공단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하는 이런 호망된 생각에서 하루빨리 청와대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온 역량을 이번 코로나19를 회복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들과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